평생 예의를 지켜왔는데 요즘 들어 말이 가볍게 취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다. 착하게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착함이 존중이 아니라 만만함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종종 생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말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만드는 힘으로 보았다. 50, 60, 70을 살아온 삶은 요령으로 버틴 시간이 아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고 먼저 양보하고 화를 삼키며 책임을 떠안아온 시간이다. 그런데도 가끔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안 되는 세상인가? 하지만 문제는 착함이 아니다. 착함과 만만함을 구분하지 못한 데 있다. 착함은 마음의 태도다. 그러나 만만함은 당신이 착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한 말하는 방식, 특히 대화의 첫 문장에서 만들어진다. 같은 공손함이라도 어떤 말은 존중을 만들고 어떤 말은 스스로를 낮춘다. 우리는 너무 오래 공손함과 자기 삭제를 같은 것으로 배워왔다. 그 차이를 배우지 못한 채 착함만으로 살아왔다. 착함은 당신의 본성이다. 그것은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그 착함이 만만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말의 첫 문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사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삶을 뒤집으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당신의 착함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다. 정약용이 말한 예는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가 강조한 예는 상대를 존중하되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둘을 혼동해왔다. 상대를 높이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같은 미덕으로 배워왔다. 바로 여기서 착함은 의도와 다르게 만만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실례합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상대를 존중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흐리지 않는다. 실례합니다마는 상대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표현이지 자기 말의 무게를 줄이는 말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상대가 준 기회에 대한 예의이지 의견을 접겠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늘 분명하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가 살아있고 의도가 분명하다. 이것이 공손함이다. 반면 만만해지는 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제가 잘 몰라서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요. 혹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위치를 내려놓는다는 것. 제가 잘 몰라서요는 이어질 말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대에게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는 선택권을 먼저 건넨다. 죄송한데요. 후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잘못한 사람의 자리에 선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상대의 시간이 자신의 말보다 위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앞의 언어는 상대를 높이는 말이고 뒤의 언어는 자신을 낮추는 말이라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 차이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첫 문장에서 갈리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착함은 존중을 만든다. 그러나 자기 낮춤은 존중을 요청하기도 전에 스스로 물러서는 신호가 된다. 만만함을 만드는 세 가지 말버릇 유형이 있다. 첫째, 선제적으로 사과하는 말버릇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먼저 미안함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죄송한데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미안한데. 이 말들은 너무 익숙하다. 예의 바른 사람일수록 입에 먼저 붙어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관계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는다. 그저 공손함의 표현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사과는 분명한 언어 행위다. 사과는 잘못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잘못이 없는데 사과가 먼저 나오면 그 순간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미 잘못한 사람의 자리에 세운다. 의도는 예의였지만 언어가 만들어내는 위치는 다르다. 이런 장면은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순간이다. 무언가를 건네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죄송한데요.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상대는 불편해하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다. 관계가 상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말을 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각이 남는다. 괜히 말을 꺼냈나? 내가 너무 귀찮게 한 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상대가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먼저 사과했기 때문이다. 잘못을 한 적은 없었다. 부당한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말 한마디를 꺼냈을 뿐이다. 하지만 죄송한데요 라는 첫 문장은 그 순간 이 상황을 사과가 필요한 일로 규정해버린다. 그래서 일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미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사람, 미안해해야 할 사람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이다. 선제적 사과의 문제는 그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그 말버릇이 반복되면 주변에는 이런 인식이 쌓인다. 이 사람은 늘 미안해한다. 이 사람에게는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해도 된다. 이 사람은 먼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박 씨의 의도는 착함이었다. 그러나 그 착함은 언어 구조 안에서 만만함으로 번역되었다. 사과는 잘못에만 써야 한다. 잘못이 없는데 사과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이 된다. 여기서 분명해진다. 착함은 관계를 지키는 마음이다. 그러나 만만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개를 숙이는 말버릇에서 만들어진다. 착함을 고칠 필요는 없다. 다만 사과가 필요한 순간과 필요하지 않은 순간을 이제는 구분해도 된다. 둘째, 자기 무지를 선언하는 말버릇이다. 말하기 전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이 분야는 문외한인데.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엔 이 말들은 겸손한 사람일수록 입에 먼저 붙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저 예의 바른 표현, 조심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겸손과 자기 부정은 전혀 다른 태도다.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부정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그 생각의 힘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이다. 잘 몰라서요라는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언어의 구조 안에서는 이미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도는 조심스러움이었지만 언어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이런 장면은 특별하지 않다. 모임에서 대화 중에 혹은 가족이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그 말은 중심에 남지 않는다. 말을 꺼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괜히 말했나? 내 말은 역시 별 의미가 없었나? 왜 이런 느낌이 남을까? 상대가 무시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먼저 자기 말의 신뢰도를 낮췄기 때문이다. 잘 몰라서요라는 첫 문장은 그 순간 그 말을 확신 없는 추측의 자리로 옮겨놓는다. 여기서 분명해진다. 문제는 생각의 깊이가 아니다. 경험의 부족도 아니다. 말을 시작하는 순간 그 말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언어가 먼저 드러낸다. 잘 모른다고 말하며 의견을 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거리두기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면 그 생각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서면 그 말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말이 된다. 많은 사람은 사실 그 분야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겸손해야 한다는 오랜 습관 때문에 먼저 자신을 낮추는 말을 배웠을 뿐이다. 그러나 언어는 마음을 그대로 담지 않는다. 언어는 구조로 읽힌다. 착함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이제는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그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말버릇만은 내려놓아도 된다. 셋째, 발화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버릇이다. 말할 권리를 스스로 의심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말들은 조심스러운 사람에게서 자주 나온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배려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의 있고 신중한 태도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버릇은 배려가 아니다. 그가 보았을 것은 자기 검열이다. 배려는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검열은 자신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의심하는 태도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문장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의도는 조심스러움이지만 언어의 구조는 다르게 작동한다.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모임에서, 회의에서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보일 때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 없이 넘어간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옮겨간다. 말을 꺼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 괜히 나섰나? 내가 말할 자리는 아니었나?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슷한 경우에서 문제가 생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는다.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대화는 이어지고 그 말은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남는다. 차이는 분명하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사람의 위치다. 앞의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된다. 뒤의 말은 검토해야 할 말이 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첫 번째 말은 발화 자격을 상대에게 넘긴다. 이 말 들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셈이다. 반면 두 번째 말은 자신이 그 말을 할 자리에 이미 서 있다.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먼저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이 먼저 흔들리면 듣는 사람도 그 말을 가볍게 여긴다. 여기서 분명해진다. 착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만만함은 말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습관이다. 많은 사람은 사실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경험도 있고 겪어온 시간도 있다. 다만 오랫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스스로를 검열하는 말을 배웠을 뿐이다. 착함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제는 다만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의심하는 말버릇만은 내려놓아도 된다.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주도권이 있다. 누가 대화를 이끄는가? 누구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가?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가? 이 주도권은 대화가 한참 진행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첫 문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잘 몰라서요. 근데라고 말하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아, 이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판단해야겠다. 죄송한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주도권은 다시 상대에게 넘어간다. 사과하는 사람은 요청하는 위치가 아니라 허락받는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아, 이 사람은 미안해하네.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겠구나. 제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발화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아, 이 사람은 확신이 없구나. 그럼 굳이 중요하게 들을 필요는 없겠네. 대화의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순간에 관계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첫 문장에서 자신을 낮추면 그 대화 전체에서 낮은 위치에 머물게 된다. 만만한 말투의 또 다른 문제는 상대에게 해석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말을 듣는 사람은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그 말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제가 잘 몰라서요. 근데 이 부분은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다. 잘 모른다면서 왜 말하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듣는 사람은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한다. 죄송한데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무엇을 용서해야 할지 모른다. 뭐가 죄송한 거지? 내가 피해를 입은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가? 이 역시 해석의 부담이다. 제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또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허락을 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
이 말들은 내용 이전에 상대에게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다. 반면에 명확한 언어는 해석의 부담을 줄인다. 제가 본 바로는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명확하다. 아, 이 사람의 관점이구나.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겠네. 확인 요청합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명확하다. 아, 확인 요청이구나.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명확하다. 아, 할 말이 있구나. 들어보자. 명확한 언어는 상대를 편하게 한다. 모호한 언어는 상대에게 해석의 짐을 지운다. 진정한 배려는 명확함에 있다. 만만함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죄송합니다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는 상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항상 미리 사과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사과에 무감각해진다. 또 죄송하대. 그리고 그의 요청은 점점 더 가볍게 취급된다. 제가 잘 몰라서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는 겸손하려고 자신의 무지를 먼저 인정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또 모른대. 그리고 그의 의견은 점점 더 무시된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또 그런 말 하네. 그리고 그의 제안은 점점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관계는 균형에서 온다. 한쪽이 계속 낮아지면 관계는 기울어진다. 기울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만만함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 만만한 사람은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도 피곤하다. 왜냐하면 만만한 사람과의 대화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계속 해석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가? 반면에 착한 사람과의 대화는 명확하다. 상대방은 편하다. 왜냐하면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착함을 버려야 하는가? 겸손을 포기해야 하는가? 배려를 그만둬야 하는가? 아니다. 착함은 마음의 문제고 언어는 기술의 문제다. 마음은 그대로 두되 기술을 바꿔야 한다. 착함은 유지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 조심스러운 성품. 이것은 모두 귀한 것들이다. 바꿀 필요가 없다. 마음은 같다. 상대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고 배려한다. 하지만 언어 구조는 바꿔야 한다. 제가 잘 몰라서요가 아니라 제가 본 바로는 죄송한데요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심경밀엄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말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바르더라도 전달되지 않는다. 즉,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만만한 언어로 표현하면 전달되는 것은 만만함이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착한 의도로 말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 이해한 거죠. 의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은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다. 전달되지 않은 착함은 착함이 아니다. 착한 의도로 말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말이 만만함으로 전달되었다면 결과는 만만함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언어 구조의 문제다. 언어는 도구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도구를 쓰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구를 배워야 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군자는 온화하되 약하지 않다. 온화함과 약함은 다르다. 착함과 만만함도 다르다. 당신은 평생 착하게 살았다.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삶이다. 상대를 배려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 그 착함은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을 제대로 전달하는 언어를 배울 차례다. 제가 잘 몰라서요가 아니라 제가 본 바로는 죄송한데요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첫 문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착함을 더 선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만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만만함으로 오해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착함은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말도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착함을 이제는 더 선명한 언어로 지켜내야 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착하다. 이제는 그 착함이 존중받을 차례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약용 인생명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관심 표현해 주세요.